오늘 리뷰할 제품은 내 생애 첫 평양 친구라는 AI 플랫폼입니다. 내 생애 첫 평양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와 통일부 그리고 AI 개발 업체인 솔트룩스가 함께 협업하여 제작한 AI 플랫폼인데요. 이 AI 같은 경우는 성장형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들이 쌓이고 쌓일수록 더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아래 NFC 태그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 NFC 태그를 활성화시키고 인식을 하면은 바로 앱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앱을 한번 실행해서 어떤 걸 물어볼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관광 안내원을 하고 있는 리소원이에요. 자, 첫 번째 캐릭터 리소원, 그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평양 김책공대를 다니는 대학생 김한길입니다. 림한길씨. 안녕하세요. 저는 평양 서학교 5학년 김평린이에요. 김평린 꼬마 친구. 저는 그러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리소원 평양 씨로 한번 관광 안내원. 선택하겠습니다. 대화가 쌓일수록 성장해요. 꼭 마이크 버튼을 누른 채로 말해달라고 하네요. 자, 뭘 물어봐 볼까? 저를 선택할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저 역시도 동물을 만나 기쁩니다. 평양은 한 번도 못 떠보셨지요? 평양을 갈수 제가 있는 평양의 방법이 이모저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모저모를 소개해준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뭐가 궁금하냐면 북한에도 스마트폰을 많이 쓰려나요? 뭐라고 해야 되지? 시대에 이렇게 뭔가 발맞춰서 나가는 북한이 약간 상상이 안 가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북한도 스마트폰을 쓰니? 북의 선전화기는 약 580만 대에 580만 이르는 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20% 정도의 보급률이죠. 인구의 20% 정도면 그렇게 많이 보급된 건 아니네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손전화기라고 말을 하는군요. 뭔가 북한은 이렇게 외래 같은 경우를 한국어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게 좀 궁금한데 영어를 배우려나요? 영어 배우긴 하겠지만 그렇게 뭔가 중요하게 쓸지가 좀 살짝 궁금한 점이 있네요. 북한도 영어를 배우니? 북에서는 서학교 4학년 때부터 고급 중학교까지 중학- 영어를 배웁니다. 수학이나 국어처럼 영어도 매우 중요한 필수 필수 과목이죠. 과목이라네요. 그렇구나. 그래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네요. 그 국제화에 발맞춰 어쨌든 나가고 있다라는 거. 북한의 뭔가 복장 같은 게 약간 좀 보수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요즘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물어봐 볼까요? 북한의 패셔니스타가 누굴까? 북쪽에서 여성들의 옷차림의 표본은 리설주 동지예요. 리설주 동지가 입는 옷이나 착용한 액세서리는 여성들 속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설주 그분은 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뭔가 그런 거. 우리나라에 롯데타워 되게 큰 게 있듯이 북한에도 그런 타워가 있을까? 그것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가장 높은 건물은 어떤 거야? 류경호텔 또는 105층이라고 부르는 건물인데 모두 105층이에요. 굉장히 높지요.
105층이면은 105층이라는 거죠? 왜 105층이라고 말을 하지? 북한에서 김정은은 어떤 존재야? 이런 것도 과연 말을 할까요? 너무 민감한 민감한 질문이에요. 질문이라고. 깊은 이런 이야기는 식으로 우리 더 회피할 친해지면 수도 나누죠. 있겠죠. 이것도 뭔가 계속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서 친해지면은 말을 할 수도 있으려나요? 갑자기 궁금한 건 생각나요. 북한의 관광 명소를 한번 물어보면 어떻게 말할까요? 북한의 관광 명소를 소개해 줄 수 있어? 불고기와 회 같은 맛 좋은 음식으로 유명한 평안남도 평성이 평성. 인기가 좋은 여행지로 손꼽히고 조선의 명산 칠보산도 아름다운 경치로 금강산 유명합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칠보산이라는 곳을 얘기하는군요. 불고기와 회 맛있겠다. 배고프다 갑자기. 찍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기념 촬영. 이렇게 해서 포즈를 바꿀 수도 있고요. 한번 찍어볼까요? 좋았어. 프로젝트 소개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눌러봅시다. 내 생애 첫 평양 친구는 인공지능 기술로 북한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고 평양 특유의 말투까지 구현하는 가상의 평양 사람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낯선 북한을 작은 대화를 통해 알아가고 나아가 서울과 평양 두 도시 간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자는 취지로 서울시와 통일부 그리고 인공지능 회사 솔트룩스가 제작하였습니다. 분단의 시간을 넘어 철조망의 한계를 넘어 마주보고 틈틈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 조금은 서로를 더 이해하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요? 당신의 첫 평양 친구와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라고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셨네요. 2018년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남과 북이 좀 관계가 많이 좋아졌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남한과 북한의 그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라든지 어떻게 사는지 전혀 그쪽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딱히 뭔가 궁금증이 크게 생기지도 않고 여전히 먼 존재로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양 친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의 Z세대나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북한과 남한과의 그 거리감을 좁히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조금은 북한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북한 사람과 부담 없이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싶다라는 취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내 생애 첫 평양 친구를 개발한 솔트룩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개발 및 연구를 하는 기업입니다. 인공지능 업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특허 기술과 아시아 업체 중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한 곳이라고 합니다. 최대 규모의 150억 건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 양이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약간 상상이 잘 안 가는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도입된 인공지능 서비스는 에바라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개인과 소통을 통해 성향까지 파악하는 정말 인공 비서 같은 존재이며 점점 성장을 통해서 더욱더 학습해 나가는 사람의 인격까지 학습 가능하다고 하며 점차적으로 데이터를 넓혀가 성장하는 인공지능 학습 서비스입니다. 일단 북한에 대해서 제가 약간 궁금했던 부분을 좀 자유롭게 질문을 해봤는데 뭐 민감한 부분은 약간 말이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대화를 잘 해석을 해서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이제 점점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쌓이다 보면은 더욱더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성장형 인공지능 서비스니까요. 11월 26일부터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특별체험 부스를 운영 중입니다. 1월 31일까지 시민청 아래의 특별체험 부스에 가시면 방금 제가 앱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똑같이 평양 친구를 선택해 다양한 질문들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질문을 해보시고 그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내 생애 첫 평양 친구 간단한 리뷰를 마치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